동전도 아껴 쓰려는 알뜰한 아진 태하와 부딪혀 동전을 쏘는데 요즘도 동전 쓰는 사람이 있냐며 무안 주고 타박하는 태하. 아진은 이것도 돈이라며 당당히 말한다. 해숙은 대출받아 카드값 갚은 게 잘못된 것 같다며 대식에게 은행에 전화해 보라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왔다고 걱정할까봐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대식. 월말까지 카드값 못 갚으면 압류당할 거라며 해숙은 황망해하는데 한편 무철은 세입자에게 온갖 갑질을 하며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데 세입자 아줌마는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친다. 공인중개사 규태는 친구인 규천의 집을 세놓아 주려고 집주인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고 집 보러 온 사람도 마음이 동해 사인을 하려는 찰나 무철과 대판 싸웠던 세입자가 찾아와 가게를 빼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그 틈에 계약하려던 세입자는 도망치듯 가게를 나간다. 홈패션으로 선보러 나간 한태야 맞선 여 앞에서 온갖 추접한 짓은 다 하고 가뜩이나 장사 안 되고 돈 없어 고민인 대식과 해숙의 귀에 가게 오픈 행사 소리가 들리고 무철이 대박 치킨 바로 옆에 치킨 가게를 새로 들인 사실을 안 대식은 분기탱천에 무철을 찾아간다. 따지는 대식에게 무철은 장사나 잘하라며 핀잔을 주고 이러는 건 자격지심이라며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안긴다. 규태는 무철에게 세입자를 잡기에 도배 장판 등을 새로 해주라고 설득하지만 무철에게는 시도 안 먹히고 결국은 규태에게 손세차까지 시키는데 세차해주고 겨우 도배 약속만 받아낸 규태는 자동차 열쇠 구멍에 이쑤시개를 받고 껌을 바르는 소심한 복수를 한다. 하지만 호수에 물을 뒤집어 쓰는 상황에 이르고 처참한 몰골로 집에 온 규태는 애꿎은 아들인 민용에게 화풀이를 하고 파산 신고를 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간 대식은 이것저것 질문을 해보지만 변호사 선임비는 있냐는 질문만 받는다.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는 것도 고역인데 카드사로부터 돈 못 갚으면 빨간 딱지를 붙일 거란 전화를 받는다. 장 대표로부터 룸사롱 접대를 받으며 투자를 권유받는 무철. 투자 액수가 크다면 망설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 먹기로 했다는 장 대표의 말에 갑자기 친구인 대식을 험담하는데 차업당할 거라는 불안감과 가족 걱정의 길을 걷던 대식은 사고가 나면 보험금으로 가족은 먹고 살 거라는 생각에 갑자기 트럭 앞으로 뛰어드는데 보증금 부탁을 하러 미자를 찾아간 해숙. 무철과 미자에 대해 온갖 미사 여구를 써가며 아부를 하지만 미자는 속으로 이용해 먹을 궁리만 하고 서울을 보지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속으로 모전 여전이라고 흉보는 해숙. 서울은 맘에 안 차는 남친 차를 얻어 타고 공항으로 선배 마중을 나가는데 이때 예은과 통화하며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석진. 화장실에서 뛰어나오던 서우와 석진이 부딪히고 석진의 잘못이냥 몰아붙이는 서우. 하지만 선배를 만난 서우는 온갖 아이양을 떨고 막상 그 선배는 석진과 통화하는데 이름은 채영. 한편 가게로 들어서는 해숙의 양념에 물든 손을 보고 장갑도 안 끼고 김치를 담그냐며 뭐라 하고 해숙은 무심결에 미자한테 보증금 부탁하러 갔다고 고백한다. 대식은 순간 욱해 화를 내지만 해숙이 어머니까지 소환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대식은 답답한 현실에 암울해한다. 새로 문 연 치킨집의 젊은 사장한테 공짜로 치킨을 받는 무철. 마주친 대식에게 가게 보증금 얘기를 꺼내는데 대식은 못 올려준다고 버티고 그럼 규태에게 얘기해 가게를 내놓겠다고 엄포를 놓는데 이에 대식이 때릴 것처럼 주먹을 불끈 쥐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해서 갈대도 없다며 살려달라고 싹싹 빈다. 장 대표와 룸사롱에서 다시 만난 무철. 투자를 결정한 모양인데 장 대표와 친구 운운하자 옆에 있던 장미가 자기도 친구가 될 수 없냐고 묻고 대식을 빗대 모름지기 친구는 격이 맞아야 한다며 궤변 섞인 일장연설을 늘어놓는데 힘든 하루를 보내던 대식은 계속 2월되어 당첨금이 300억이 넘는다는 소리를 듣고 복권 가게에 눈길을 둔다. 술자리를 파고 나오던 무철의 포켓에 몰래 립스틱을 찔러 놓은 장미. 대리를 불러 주겠다는 장 대표의 제안을 마다하고 대식에게 전화하는 무철. 복권방을 나오던 대식이 무철의 전화를 받고 룸사롱으로 향한다. 장 대표는 친구로 소개하면서 대식을 그냥 세입자로 말하는 무철. 그 말에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는 장 대표와 장미. 무철이 운전하라며 차키를 던지고 대식은 집에 가서 할 말이 있다는 무철의 말에 모든 것을 꾹꾹 눌러 참는다. 타운 후 무철이 그냥 가려 하자 대식이 할 말이 뭐냐고 묻고 별것 아니라는 듯 내일 얘기하자고 돌아서는데 설마 차 운전시키려고 불렸느냐고 묻자 돈을 줄 것처럼 하다가 1,000원짜리 복권을 대운빌딩 준공일자라며 건네는데 결국 폭발한 대식이 무철에게 주먹질을 하고 몇 대 맞은 무철은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집과 가게를 동시에 빼겠다고 하는 대식. 건물주 소문이 안 좋아서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 거라고
비아냥거리고 새가 나가든 안 나가든 제때 계약금 입금하라고 엄포를 놓는다. 무철은 욱하지만 대식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 못한다. 통장을 뿌듯하게 보고 있는 아진, 밥 먹으러 온 태아는 김치 달라 물 달라 잔심부름을 시켜대고 아진이 떨어뜨린 통장을 보는 태아, 파우치를 뒤져 가져갔다고 오해한 아진, 둘이 아웅다웅 다투다가 결국 아진이 정강이를 걷어차고 해숙이 좋아하는 옥수수를 사들고 들어온 아진, 해숙과 대식의 장점을 서로 칭찬하다가 결국 태아를 흉보고 석진을 칭찬하며 애잔하게 생각하는 대식과 해숙. 한편 친구 태영의 아버지에게서 투자받은 석진이 장인이 만든 칼 선물을 건네고 태영은 서울을 불러내 만난다. 서울은 태영에게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는 대답에 프랑스 가서 여자친구 안 만들고 뭐 했냐고 묻는다. 서우와 헤어진 뒤 석진을 만나러 온 태영. 석진은 투자를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고 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봐야 한다며 둘의 술자리는 담으로 미룬다. 마침 같은 시간에 집으로 향하는 서우와 석진. 서우는 계속 따라오는 석진을 치안으로 오해하고 급기야 집마당에서 서우가 석진을 공격하는 사태에 이르고 그 와중에 선물로 사온 칼을 떨어뜨린 후 집어드는데 그걸 본 서우는 경악한다. 코인책을 하겠다는 태하의 말에 불같이 방으로 들어오는 무철. 미자에게 절대 태하를 도와주지 말라고 하고 미자는 그럴 돈이 어딨냐며 대식이네 보증금 올리는 걸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데 무철은 대식이네가 방과 가게를 다 빼게 됐다고 말한다. 대식이 신나게 아빠의 청춘을 부르고 있는 가게로 들어오는 석진. 둘이 술을 기울이며 대식의 꿈이 가수였다고 말한다. 잘 나가던 젊은 시절을 추억하던 대식은 왜 가수의 꿈을 포기했냐는 석진의 물음에 노래 불러선 분유 한 통 살 돈도 못 벌었다고 말하며 후회 없다고 되뇌인다. 기분 좋게 술 취해 방으로 들어온 대식. 해숙은 모레 대식의 생일에 석진과 미진까지 불러서 밥이나 먹자고 한다. 취해서 잠이 든 대식은 꿈을 꾸는데 규태가 대궐 같은 한옥을 소개해주고 갑자기 사라진 규태 대신 웬 아줌마가 밥 짓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자세히 보니 젊은 시절의 엄마였는데 다가오더니 너무 일찍 가 미안하다며 이제부터 행복하게 해준다고 말한다. 그러다 사라졌는데 엄마를 찾다가 밥하던 소틀다가가 보게 되는데 거기엔 6개의 무지개색 공 모양을 한 떡을 보게 된다. 한편 로또 추첨 시간이 되어 대식이 샀던 복권 번호를 맞춰보는 해숙과 아진. 하나둘 맞아가는 번호를 보고 흥분하기 시작하는 두 사람. 장미가 무철의 안주머니에 찔러넣었던 립스틱을 보게 된 미자. 옷을 뒤져 핸드폰 문자까지 검열하는데 거기엔 야시시한 장미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전에 본 장미에게서 온 문자가 스팸이 아님을 알고 충격받는 미자. 온 가족이 보는 데서 바람 핀 걸로 오해받는데도 떳떳한 무철. 한편 대식의 생일로 한자리에 모인 대식 가족. 보증금 때문에 가게를 내놨단 말에 갖기 힘이 되는 말들을 하고 준비한 선물들을 내놓는다. 해숙은 뽀뽀가 선물이라며 애교를 떨고 대식은 좋아라 한다. 이 모습을 보게 된 무철이 시기심에 불을 꺼버리고 복권 당첨 방송을 보게 된 대식과 미자. 1등 번호가 건물 앞 기념석에 새겨진 숫자와 비슷하단 미자의 말에 문득 무철이 건넨 1,000원짜리 복권을 생각해낸 대식. 부랴부랴 그 복권을 찾기 시작하고 한다름의 기념석 앞으로 달려가 미자가 적어놓은 숫자와 비교해보는 대식은 딱 맞아 떨어지는 번호에 놀라 나자빠진다. 이때 무철과 만난 대식은 술김에 당첨되면 반반 나누자던 무철의 말이 생각나고 무철의 의심스런 눈초리에 얼어붙는데 얼마 안 되는 전세 보증금으로 해숙네 집을 알아본 규태. 비좁고 허름한 집 상태를 본 해숙은 식구들과 이런 집에 이사와 살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고 규태는 미안한 마음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집이 나올 거라고 위로한다. 투자회사에서 장 대표를 대신해 온 장미를 만난 무철이 장미의 애교와 유혹에 넘어갈 뻔하고 길거리에서 집 보고 부리주고 힘없이 걸어오는 해숙을 보고 아는 체하려다 대식이 나타나 해숙을 안고 가는 걸 보고 남사스럽다고 하는 미자. 대식이 가게에 해숙을 데려와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해숙은 우리가 가진 돈으론 곰팡이 핀 방 하나짜리 반지하방밖에 못 구한다고 서럽게 운다. 해숙의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걸 느끼고 금옥의 가게로 가 맥주를 병째 마시던 중 문득 무철이 바닥에 떨어진 복권을 주워갔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고 무철의 집을 찾아가 방은 침대에 놓인 옷까지 뒤지고 이때 들어온 무철에게 딱 걸린 대식이 당황하는데 립스틱과 장미와 무철을 연결해 의심을 하다 결국 확인을 위해 무철에게 전화를 하는 미자. 한편 무철은 장미를 태우고 가던 중 차에 장미를 혼자 두고 급한 볼일을 벌어 모텔에 들어가고 마침 그때 무철의 전화가 울리는데 미자가 한 전화를 장미가 받고 무철이 나오자 당황한 미자의 목소리를 멀리하고 전화를 끊어버린다.
오해한 장미는 모텔로 들어가려 하고 무철은 집안이면 못 잔다고 소변이 급해서 볼일 보고 나왔을 뿐이라고 말하며 코미디 극장은 끝난다. 친정을 돕기 위해 남편 회사 대출과 시어머니 찬스까지 쓴 미진. 다 불발되자 기운이 쫙 빠지는데 해숙은 대식이 말한 가게 바닥에서 복권이 아닌 영수증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복권에 대해서 다 있자고 말한다. 하지만 그 300억짜리 복권에다 미진의 딸 지우가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으니 광식이 동네 마트 시식 코너에서 정신없이 고기를 주워 먹고 있을 때 미진에게서 전화가 오고 어디냐고 묻는 미진의 말에 회사라고 거짓말을 하는 광식. 하지만 에스컬레이터에서 마주칠 뻔하지만 서로 모르고 지나치는데 미진은 긴가민가 한다. 태영과 서우 그리고 석진이 삼자 대면한 날 태영과 서우가 친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게 못내 불편한 석진. 태영이 결혼한 사실을 서우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 태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태영이 뭐가 그리 좋은지 석진이 묻고 서우는 좋은 차 타고 옷 잘 입고 같이 다니면 친구들이 부러워한다는 너무 철없는 답변에 어이없어한다. 집 앞에서 광식이 엄마인 복자와 전화를 하는 걸 보게 된 미진. 회사에서 잘렸고 미진은 모르니 조심하라는 기가 찬 통화 내용을 들은 미진은 집으로 오자마자 광식을 다그치고 짐을 싸 집을 나와버린다. 엄마 꿈을 꿨다며 복권을 몇 장 사온 대식. 미진은 지우를 데리고 친정으로 오고 부모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지만 서로 간에 한숨만 나오는 상황. 지우가 심심하다며 대식이 사온 복권으로 종이 접기를 하다 대식에게 혼나고 똑같은 종이가 집에 있는데 번호가 다르다는 말에 여태 찾던 1,000원 복권이 생각나 그게 어디 있냐고 지우를 다그치는데